그리고 특히나 르세라핌 40만 장 팔았죠, 이번에. 40만 장 팔면은 그러니까 멤버당 한 1억 5천에서 2억 떨어지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애가 4개월 일하고 3달 4달 활동하고 앨범 판매량으로만 2억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에요. 남들에게 환상을 파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벌 수 있고.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김가람이 입장문이 나왔는데, 인중이 지금까지 김가람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왜 김가람 입장문 나오니까 입을 다물고 있느냐? 언제 올릴 거냐?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만 하나만 계속 전달을 해드리는 것보다 최근에 또 이렇게 알게 되신 유튜버 분이 있는데 저와 좀 상반된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시는 그런 유튜버 분이 있으셔가지고 한번 초빙을 해봤어요. 가치님 한번 모셔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가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가치라고 하고요. 전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했고 일본에서 아이돌 관련 일을 하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음악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도 유튜브에서 하고 있고요. 직접 작곡팀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음악 일을 하고 있는 가치라고 합니다. 가치님은 사실 김가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하이브의 대처도 비판을 했고 그리고 김가람의 그런 과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옳지 못하다, 연예인에 알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치님은 또 제가 영상을 또 찾아봤는데 좀 반대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가치님의 생각을 우선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간단하게 제 생각을 먼저 말하면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분노를 하고 되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그냥 단순히 어떤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일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다수가 어떤 소수를 장기간 지속적인 일이 있어야 트러블이 있어야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번 사건은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그 하이브 측에서 말했던 것처럼 특정인과 특정인의 그런 다툼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자료들이 같이 공개가 됐을 때도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것은 그냥 다툼의 영역이 아닌가 근데 이것을 더 많은 것을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김가람이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입장문과 해명문들이 쭉 나오게 됐는데 그것들을 봐도 저는 사실 이 사람이 연예인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직업으로서 그런 것들을 대중들이 왜 용납을 해주면서 소비를 해야 되는가 라는 이제 시점으로 계속 바라보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뿅. 그럼 인지웅 씨는 이번에 입장문이 공개되고 그 내용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후에도 생각이 변화된 건 없다? 그런 건 있어요. 그 한쪽만의 일방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핑계 없는 무덤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이유는 있었구나. 완전히 무지성적으로 내가 완전 잘났으니까 나 멋있는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막 괴롭힘을 행하고 다닌 건 아니었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일단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룹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오세라핌 너무 지금 분위기 좋고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은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그룹의 이미지가 계속 깎이거든요. 본인이 어떤 해명을 했다고 하지만 그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이 사람을 그래 이해했어 오케이 만약에 김가람이 일반인이었다면 이해했어 오케이 하면 끝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범주라는 거예요. 팀에 피해를 주고 있고 그런 점에서 있어서 그 팩트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했던 행위들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범죄자들만 찾아가서 망치로 머리를 깨부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결국에 50년형인가 60년형인가 받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범죄자들을 혼내주러 다닌 거니까 영웅이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할 거면은 그런 과거가 팩트로 남아있다는 것만으로 민폐이지 않나. 팀과 팬들과 회사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김가람의 존재가 팀에 피해를 끼치는 건 맞죠.
그래서 되게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시작됐냐고 하면은, 그게 어쨌든 요번에 사건 트러블 때문에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그 트러블이 맞는 지적이었냐를 지금 요번에 결과문을 보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이미 이슈의 한가운데 있고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쓰여졌으니까 김가람이 있는 게 안 좋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애초에 지금 그럼 그 공개된 내용들을 보고 김가람이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이었냐가 첫 번째. 좀 연결해서 말하면 아까 뭐 미국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어떤 내용이 있던 결과적으로 위원회가 열렸고 오후 처분을 받았으니까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것은 연예인은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기에는 위원회의 그 처분이 그렇게 일괄적이지도 않고 지금 완전하지 않은 처분인데, 우리가 그걸로 이거는 연예인 할 수는 없어.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공개됐는데 다툴 만한 여지가 있고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위원회의 처분을 되게 신뢰를 하면서 몇 호 처분을 받았으면 연예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지금 생각이 나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중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뭔가 친구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 자체가 내 친한 친구가 뭔가 어떤 일을 당해서 그거를 의리 때문에 뭔가 좀 복수를 해주러 갔었다. 약간 이런 과정이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그런데 내 친구가 만약에 어떤 일을 당해서 울고 있다면 내가 가서 걔를 징벌하는 게 맞는가라는 거예요.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했고, 뭐 사실 거기에 대해서 뭐 김가람 입장문에 보면은 뭐 저는 부모님이 친구가 어려울 땐 도와라고 했고, 저는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했고, 뭐 한치의 후회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받은 만큼 돌려준다 라는 개념이 그냥 함무라비 법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 세상에 사실 통용되는 법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가람은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연예인 코스를 밟고 있던 애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서예종까지도 갔었고 누가 봐도 엘리트 연예인 코스를 밟는 애인데, 그런 애가 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나가서 함무라비 법전을 시전을 한다 라는 거 자체가, 요즘 그렇게 치면은 선생님들 지금 체벌도 다 없어졌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왜 없앴냐 이거야. 요즘은 이제 그냥 폭력으로 때려서 네가 이거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돼야 돼, 이렇게 하지 말자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합의를 봐서 선생님들도 체벌을 없애고, 학생들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경찰에 가거나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는데, 연예인을 준비하겠다는 애가 저희 시대에 뭐 80년대, 90년대의 방식, 뭐 저희 때야 사실 학교 뭐 지각만 해도 앞에 일자로 쫙 다 엎드려 뻗쳐가지고 막 엉덩이 터지게 두드려 맞고, 친구 괴롭혔다고 하면 학생조 임쌤이 잡아가가지고 막 죽도록 패고 막 그렇게 했지만,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함무라비 법전, 너 잘못했어? 그럼 내 친구들 몰고 와가지고, 야 너 친구들 몰고 와, 내 친구들 몰고 와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일반적인 학생들한테서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그냥 K 양아치잖아요.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나온 내용들이, 나는 인중 씨가 말하는 내용들과 김가람이 실제로 했다는 일에 나는 괴리를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얘기들을 듣고 요번에 대중들의 여론도 그렇고 이거 하이브가 대처도 있다 얘기하겠지만, 이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 유씨라는 인물이 너무 특이한 행동들을 했어. 그러니까 일단 김가람이 특이한 게 아니라 김가람이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은 행동을 한 거 이전에 유씨가 너무 평소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못할 행동들을 많이 했어. 왜냐면은 일단은 자기들 친구 무리에서 놀다가 뒷담화 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중학교 1학년이 남의 친구 계정을 도용해서 남의 속옷을 온라인에 공개한다? 이건 사실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엮여 있는 거거든요. 계정을 도용해, 그것도 자기가 아는 친구의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를 한 거야. 이런 행동을 하고, 또 이 친구가 아까 말했듯이 서로 모일 때 어쨌든 얘는 겁이 나서 그랬겠지만, 보통 우리가 중학교를 다니는데 인근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아나? 보통? 자기가 초등학교 때 뭐 같은 반이었던 애들은 알지만 3학년 선배를 보통 어떻게 알아? 근데 얘는 3학년 선배들까지 계속 대동을 하고, 심지어 전학을 가고 나서도 남남이고 안 보면 되는 건데, 지금 협의록에 나와 있지만 전학을 가서 선배들한테도 이 김가람과 친구들을 계속 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저번에 그 3학년
선배님도 욕했다고 하고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 전학을 갔으니까 너 전학 왜 왔어 하면은 좀 창피하니까 자기 방어적으로 내가 저기서 뭐 안 좋은 일을 당했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선배들한테까지 계속 욕을 해서 실제로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계속 욕을 보냈대잖아 김가람한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씨가 일단 되게 특이한 사람이다. 좀처럼 하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김가람이 여기에 대응했다는 게 아까 말했듯이 최고 지금 문제가 되고 위험하다는 거는 결국 그 초등학교에서 만나는 현장인데 그 현장에서 여러 명이 유씨를 댔고 잡고 뭔가 욕설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지금 여기 나온 내용도 김가람은 처음부터 유씨를 부른 것도 아니고 자기들한테 욕을 하는 그 인근에 유씨의 친구인 남학생들을 먼저 부른 거고 남학생들과 우리들이 만나야 되는데 연결점이 유씨니까 유씨를 나중에 불렀다고 지금 써있거든요. 근데 유씨가 선배들을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전후 사정도 김가람이 그렇게 하려고 했나 그냥 불러갖고 집단 린치를 가하려고 했나 그 어쨌든 폭행도 없었고 지금 내용들에 그리고 그 욕설이 문제라고 해도 나는 그 전후 사정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들이 대중들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나는 이 연예인을 뭐 받아들일 수 있어. 나는 이런 사생활은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개개인이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나? 만약에 이 친구들이 진짜 판사한테 법적으로 어떤 선고를 받은 게 있어. 그리고 이게 되게 위험해. 그럼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교육부 관계자도 인터뷰가 나온 거 보면은 자치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 다 다르게 나온다. 아주 뭐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1호, 2호, 3호, 4호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자치위원회 모였던 사람들이 좀 엄격하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학교는 이 정도로 기본으로 뭐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치적인 성향이 강한 건데 각자 판단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러니까 연예인은 할 수 없어 뭐 이러면 안 돼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쫓아내면 된다 안 된다를 그냥 각자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그냥 전체의 어떤 기준으로서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저도 동의해요. 그쵸. 네,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는 유씨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유씨는 그래서 연예인 했어요? 안 했죠. 일반인이죠. 유씨는 일반인이에요. 김가람은 연예인이고 연예인이고 거기다가 그 팀의 막내 아이돌이에요. 팀에서 가장 막내 역할 포지션을 맡고 있는 그리고 센터를 맡았던 하이브에서 첫 번째로 내놓은 걸그룹 아이돌이에요. 여론이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선 게 사실 이 건도 있겠지만 칠판이라던가 손가락 모양이라던가 친구들하고 말하고 다니는 거라던가 이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돌은 환상이잖아요. 판타지잖아요.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가 칠판에다 그림 그려놓고 어른들이 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막 손동작을 하면서 쿨한 듯이 막 사진을 찍고 그런 행위를 했던 게 쌓이고 쌓여서 사실 이미 이미지가 데뷔 전부터 바닥을 쳐져 있던 상태잖아요. 이미 연예인으로서는 끝이 난 상태다. 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태다. 학교 다닐 때 친구와의 의리를 위해서 뭐 이런 행동 그렇게 문명적이진 않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얘기 다 들어보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지만 본인이 엘리트 연예인 코스를 밟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한테 환상을 파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특히나 르세라핌 40만 장 팔았죠 이번에 40만 장 팔면은 그러니까 멤버당 한 1억 5천에서 2억 떨어지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애가 4개월 일하고 3달 4달 활동하고 앨범 판매량으로만 2억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에요. 남들에게 환상을 파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벌 수 있고 남들 평생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서 삼성연구원 들어가도 7천만 원, 8천만 원 연봉이잖아요. 근데 얘네는 3달, 4달 일하고 2억씩 벌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벌 거야. K-POP 시장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저런 팀의 전체적인 환상을 깨부시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자기의 과거가 그랬고 저는 용납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8살, 9살 때부터 다들 연예인 준비를 하는데 학교 다니면서 걔네들 다 예뻐요. 다 잘 나갈 수 있어요. 학교에서 예쁜 애들 원래 다 잘 나가잖아. 잘생기고 예쁘면 잘 나가잖아. 근데 걔네들 어렸을 때부터 그 주변의 친구들, 질 나쁜 사람들 유혹 많이 올 거예요. 근데 나 연예인 해야 되니까 착하게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지 하고 착하게 자라서 지금 한 15, 16, 17에 아이돌 하고 있는 애들 많아요. 뭐 전소연 같은 경우도 학창시절에 진짜 뒤에서 그냥 책만 읽고 조용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것들. 학교 다닐 때 진짜 착하고 좋은 평만 나오는 아이돌들 많아요. 그럼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김가람처럼 내가 이렇게 내 힘을 과시하고 어떻게 보면 친구와의 의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지만 친구와의 진짜 의리를 지키는 거면은 상처받은 친구 옆에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학교에다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걔한테 찾아가가지고 네가 책임져라 함무라비 법전으로 나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친구를 위한다라는 얘기를 함께 내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조용히 연예인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애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진짜 막 집안에서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때려 박아가지고 엄마가 등골 뽑아가면서 공부해가지고 삼성 들어가려고 연봉 몇 천만 원 받으려고 그렇게 젊은 날을 다 보내서 뭐 연애도 잘 못하고 공대 들어가가지고 젊은 날을 다 보내가면서 그렇게 공부해서 받는 돈과 지금 김가람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명성, 돈? 이 나이 때 이만큼 이룰 수 있는 직업이 아이돌 말고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전체적인 논조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얘기가 달라지는 건 좀 디테일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가람이 지금 애초에 이런 거죠. 지금 말 그대로 돈을 많이 벌고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팀에 뭐 끼치는 피해가 있고 그건 오케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김가람이 안 한 일로 욕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지금도 김가람은 누군가는 이 협의록 같은 걸 다 관심 없고 이미 퇴출됐으니까 그런 학교에서 문제 일으켰어. 또 그리고 뭐 때렸어. 그리고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했어. 다 그렇게 가는데 어쨌든 협의록을 봤을 때 그런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어 김가람 양이 가장 좋았던 건 나는 앞으로 연예인을 할 거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렴 하면 가장 좋았겠지. 당연히 거기서 나서서 문제가 된 건데 김가람이 어쨌든 한 일은 그래서 화가 나서 욕을 한 거야, 친구들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불러냈을 때도 분명 이제 전후사정은 유씨를 먼저 부른 것도 아니고 욕을 했던 당사자들을, 남자애들을 먼저 부르고 얘네들은 우리가 한 번도 만났던 적이 없으니까 유씨를 부른 거고 전후사정을 보면 나는 참작할 여지가 있다. 김가람이 그렇게 뭐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엄격한 잣대를 요구받고 그거 다 오케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개인한테 하지 않은 일까지 다 해갖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넌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너가 잘못했어 하는 거는 연예인 얘기가 나오지만 연예인도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의 사람이고 전체적으로 치면 그냥 우리 그 연예인 위에 엔터테인먼트라는 또 분야가 있고 엔터테인먼트 위에 예술이라는 분야가 있고 그렇게 위에 올라가면 다 그냥 사회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넌 연예인이니까 억울하고 다소 그런 일이 있더라도 관심을 많이 받고 수익을 많이 받으니까 욕도 그렇게 많이 먹는 게 맞아라고 내치는 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굴러가는 데 도움이 될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대중들이 욕했던 포인트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너는 유명하고 연예인이니까 그 정도는 책임져야지 라고 가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거냐 그 얘기 하나.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가만히 있었던 게 좋았지만 근데 김가람이 했던 액션들이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이었나 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아졌고 욕을 많이 먹고 나가게 됐잖아요. 연예인이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영향력도 높고 하니까 좀 엄격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다른 이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엄격하게 모든 사람한테 그 잣대를 다 들이댈 수 있냐?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사람들 다 제대로 결과를 받고 다 탈퇴하고 그렇게 됐나? 아니잖아. 나는 김가람이 지금 가해지는 비판이 우리가 협의록을 다시 보고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봐야 될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 하나와 그리고 아까 엄격하면 좋은데 그게 현실 사회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건 그냥 대중의 판단으로 맡기면 되지. 우리가 어떤 이거는 안 돼. 저거는 돼. 이렇게 판단을 우리가 판사도 아닌데 할 수도 없고 지금 김가람이 그런 다른 사적인 내용들은 연예인하면 안 돼 라고 하기에는 너무 애매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직업이 주는 이야기, 이 직업이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가지님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봤을 때 이게 인간 사회에서 이 직업만 엄격하게 대하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뭐 이 얘기는 끝이 없어. 네, 끝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면은 끝이 없는데 사람의 그 시선의 차이예요. 시선의 차이고